한 6, 70억 정도 매출을 했었는데 당시에 6, 70억이면 현재 한 그니까요. 몇백억 정도 되고. 근데 그렇게 쭉 잘 되셨던 건 아니시죠, 대표님? IMF를 이기지 못하고 저희가 이제 도산을 했죠. 이제 바닥까지 다 내려가셨다가 뭐 지하까지 내려갔다라고 보셔도 아니 지금의 쉐어드까지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대표님? 다 바꿨는데 바꾼 게 바꿨습니다. 3대 경영이라고 하죠. 네. 아드님까지 이제 경영에 인물도 너무 너무 좋으신데 이렇게 사신 방송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인생이 뭐니 오늘은 쉐어드 이희경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쉐어드 가구 이희경입니다. 저희 쉐어드 가구는 46년째 3대가 이어가는 숲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2021년에 대한민국 브랜드 평가 1위. 1위. 대한민국 대표 가구. 그렇죠. 예. 대한민국 대표 가구. 거기에 플로시카 소파, 예. 2021년 브랜드 K 제품 선정. 이거는 사실 고객의 사랑이나 인정이 없으면 쉽지 않은 결과잖아요. 네. 예상하셨어요, 대표님? 받으려고 노력했죠. 열심히 만들었고요. 소비자한테 착하고 좋은 제품을 드렸을 때 고객이 분명히 인정해 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고 그거에 대한 고객의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은 어느 정도 되세요? 한 200억 정도? 200억이요? 예. 오, 대표님 그러면 업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만에 이 정도의 결과치를 생산해내신 건지도 궁금해요. 저희 아버님이 1974년도에 창업을 하셨고 네. 제가 1985년도에 입사를 해서 현재까지 이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름이 쉐우드였나요? 아니요. 그때 아버님이 창업하신 회사는 율림가구라고 원목 식탁 의자 전문 제조업체였습니다. 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업소용 가구에서 유명 메이커에다가 OEM 방식으로 납품을 주로 했었다가 우리의 가구, 우리 독자적인 브랜드가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쉐우드 가구로 이름을 저희가 브랜드명을 잡았습니다. 사실 90년대는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어깨에 이제 뽕도 좀 들어가고 가구의 최전성기였잖아요. 어떠셨어요, 대표님은? 저도 그 당시에는 어깨 힘이 좀 들어갔었죠. 그 당시 한 5, 6억 정도. 월 5, 6억이요? 예, 매출이요? 네. 연간 한 6, 70억 정도 매출을 했었는데 당시에 6, 70억이면 현재 한 그니까요. 몇백억 정도 되고 단일 아이템으로 그 정도를 한다는 건 굉장한 상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와, 근데 그렇게 쭉 잘 되셨던 건 아니시죠, 대표님? 위기도 있으셨을 거예요. 저 같은 또래 나이들이 가장 힘들게 겪었던 게 이제 IMF인데 이 상황을 뭣도 모르고 만났을 때 상당히 많이 이제 버텨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결국은 한 6, 7개월 정도 매출액이 워낙 감소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IMF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저희가 이제 도산을 했죠. 오, 그러면 도산이라고 하면 이제 바닥까지 다 내려가셨다가 뭐 지하까지 내려갔다라고 보셔도 아니 지금의 쉐어드까지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대표님?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는 IMF 전과 IMF 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 이제 안 바뀐 거는 저희 집사람만 안 바뀌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바꿨는데 바꾼 게 유통 구조를 바꿨습니다. 이제 IMF 직전에 그 TV 홈쇼핑이 시작이 됐습니다. TV 홈쇼핑이 시작이 됐는데 저 역시도 가구를 안 보고 TV에서 사? 그러니까. 저도 많은 의심을 갖게 됐고 이게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IMF 전에 우리나라 이게 유통 구조가 상당히 생산자보다는 유통하는 쪽에 마진이 많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IMF 때 결국 이제 도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의 판로는 이것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었죠. 그래서 과감하게 그 뜻을 이제 받아들이고 거기에 열심히 한번 맞췄죠.
네. 유통 마진을 줄이기 위해서 대표님이 하신 노력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가구가 이제 특히 쇼파가 겉만 보이지 속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을 쓰자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유통구조상 광고도 해야 되고 또 매장을 만들어서 종업원을 둬서 판매를 해야 되는 인건비가 들어가고 매장 임대료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최소화시키자. 최소화해서 정말 착하고 정직한 가격에 좋은 제품을 고객한테 이제 제공했다. 이런 자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쇼파 전문가의 입장에서 만약에 상품을 이렇게 고른다고 하면은 쇼파 고를 때 이것만큼은 꼭 봐라 하는 게 있어요, 대표님?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쉐우드 가구 쇼파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2대에 이어서 이 쉐우드가 3대 경영이라고 하죠. 네. 아드님까지 이제 경영에 뛰어드셨어요. 어떻게 또 아드님하고 같이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인터넷 온라인 시장에 들다 보니까 나이도 있고 이래서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군 복무를 하고 말년 휴가를 나온 이제 아들에게 제안을 했죠. 여기 지금 아드님 와 계신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드님, 흔쾌히 하겠다라고 하셨나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말년 휴가 때 이제 아르바이트식으로 잠깐 했다가 이제 저희 제품들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저는 취업 준비하지 않고 이제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 근데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실제로. 의대 지망생이셨어요? 공부를 잘한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공부밖에 몰랐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뭐를 하고 싶은지를 사실 잘 몰랐었던 거죠, 한마디로. 쉐우드 가구에 들어오면서 시작했던 일이 이게 진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정말 이 일이라면 내 인생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쉐우드 가구에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렇게 잘 자라준 게 저는 감사해요. 왜냐 그러면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 어머니 손이 필요한 나이에 외국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데리고 살 집이 없고 미국에서는 이제 초등학교는 그냥 공짜로 가르쳐 줘요. 이제 그 친구들한테 좀 재기할 수 있는 동안 한 2, 3년만 봐달라고 해서 이제 보낸 상황인데 걱정 많이 했죠. 이제 부모 떨어져서.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보면 정말 착하고 정직하게 이렇게 자라주고 아버지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과감하게 자기를 버리고 와줄 수 있는 그런 아들로 자라난 게 굉장히 대견스럽습니다. 진짜 네. 가까이에 천군 만마를 두고 계시네요. 네. 또 듬직하고 인물도 너무 너무 좋으신데 이렇게 사신 방송을 해도 되는 건가요? 만약에 대표님 타임머신이 있어서 우리 대표님이 진짜 힘들었던 IMF 시절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당시에 나 이희경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세요? 지금 이제 아들과 제가 이제 같이 하다가 보니까는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아버지의 말씀을 제가 굉장히 다툼이 많고 그다음에 제 고집대로 이렇게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이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좀 더 경험자의 얘기니까 유연하게 받아들여서 IMF를 좀 슬기롭게 거쳐갔으면 어떻겠느냐 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때 당시에는 또 아버님이 혈기왕성한 나이셨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 굳이 우리 아버지의 조언은 필요 없다. 뭐 이런 생각이셨을까요? 예, 그랬죠. 건방졌죠. 아이고 죄송해요. 제가 딱 우리 대표님이 아버님 연배셔가지고 딱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대표님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또 가장 가까이에 이렇게 스승이 계신데 되게 멀리서 늘 찾고 있는 것 같아서 아이고 죄송해요. 죄송해요. 오늘 아침에 아빠가 잔소리해가지고 운전 조심하라 그래서 알아서 한다고 소리 지르고 나왔거든요. 근데 대표님 너무 멋쟁기세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실례기는 한데 진짜 미남이시거든요.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 차려입고 나오셨어요? 평소보다 잘 안 입고 나왔어요. 왜요 대표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본은 이제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을 때 가장 나를 이쁘게 보여야지
그것이 상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대표님이 되게 근사하시거든요. 좀 덕 보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대표님? 예, 덕 많이 봤습니다. 사모님이랑 뭐 연애하실 때도 좀 외모 덕도 좀 보셨을 거고. 대학을 다닐 때 인기는 최고였고요. 그다음에 아드님 지금 빵 터지셨어요. 저희 집사람이 제 외모하고 키 때문에 저한테 시집 왔습니다. 진짜 영업하시는데 이게 매너라고 하시고 또 이게 예의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어떠세요? 영업에 특별한 비결 같은 게 있으세요? 저는 젊은 사람한테 다가갔어요. MD님한테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좀 다가갔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그냥 영업의 가장 기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대를 상관없이 솔직, 정직, 열심히는 통해요? 예, 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아드님도 그렇게 솔직, 정직, 열심히로 살면 통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청년들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세요? 제가 항상 강조했었던 부분이 결과는 노력에 비례한다. 결과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는 있으실 거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하고 하나는 뭐 하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실패를 했을 땐 사람이 좌절을 하게 되는데 그냥 성공하지 못한 거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성공은 뭐 하냐면 99%까지 노력했는데 1%가 부족해서 그것을 못 올라가면 실패고 그 1%를 하면 성공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하냐면 그만큼 실패는 결국 이제 성공하지 못한 것이 실패가 아니다. 그래서 요때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뭐 하냐 그러면 이제 해나가라는 얘기를 꼭 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쉐우드 이희경 대표님께 돈이란 목표가 아니라 살아가는 수단이다. 행복이 쫓을수록 멀어지듯이 돈 역시도 멀리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살아가는데 편안함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생각하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대표님 근데 열심히 살면 돈은 따라오나요? 네, 열심히 살아가면 당연히 돈은 가까이 자기가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돈이 안 찾아오는 사람은 없을까요, 대표님? 그럼 덜 열심히 사는 거죠.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반성하겠습니다. 우리 쉐우드 이희경 대표님께 인생이란 공짜는 없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인생은 공짜가 없으니까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을 맞이합시다. 한 달에 6억씩 버셨을 때 대표님 이미 유부남이셨죠? 그때의 삶도 궁금해요. 좀 즐기면서 사셨어요? 매일 저희 집사람이 뜬 눈으로 이렇게 집에서 기다리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엔 젊음도 있고 해서 화려한 생활을 했죠. 우리 대표님 젊었을 적에, 그러니까 소시적에 화려한 생활 하셨듯이 우리 아드님도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대표님? 아들한테 듣는 것도 뭐하냐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즐기겠습니다 해서 거기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즐기고 있다? 네.